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사 패턴에서 채소나 과일의 섭취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독 주스를 처음 이 단어를 들어본 게 비만 환자랑 상담하다가 처음 들었습니다. 50대 남성이었고 살을 확 빼가지고 왔는데 비결이 아침마다 해독 주스를 한 잔씩 마셨다는 거예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독 주스 하던데 해독 주스가 도대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해독 주스는 삶은 채소와 과일을 갈아서 만든 음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 이 과일이나 채소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 주로 항산화 물질로 기대를 하고 있는 물질들이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그 해독 주스가 말 그대로 정말 이 해독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학적으로는요, 우리가 해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내 몸에 만약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동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간과 콩팥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쓸개를 거쳐서 대변으로 배출할 것이고,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르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해독 주스에 이 해독이라는 말이 그러한 주스를 먹었다고 해서 내 몸에 있는 독을 막 빼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해독 주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분명히 좋은 물질들이 들어있죠. 캐로틴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오면 간 같은 데로 이동을 해서 도움이 되는 효과를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향상된다거나 혈관을 타고 혈액에 들어가서 이런 물질들이 흐르게 되면 혈관의 염증을 좀 줄여준다거나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상상하듯이 그렇게 독소라는 거를 잡아서 탁 빼주는 이런 걸 상상하기 사실 어렵죠. 좋은 물질일 것이다. 하지만 해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오해는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네요. 네. 혹시 선생님도 해독 주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집 가족 중에 해독 주스를 맹신하는 분이 있어서 얻어먹어 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삶은 걸 갈아서 먹으면 사실 좀 저한테는 맛이 없네요. 그래서 이게 몸에 좋다고 해서 내가 매일 먹을 자신은 없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걸 드시는 분 입장에서는 꽤 건강상의 이득을 받기 때문에 장복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건 삶아서 갈아 먹는 주스인데, 또 요즘에는 그 ABC 주스 말고도 뭐 CCA 주스 뭐 이러면서 생식으로 또 갈아서 먹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유의미한 차이가 뭐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하나하나가 다 영양학적으로 꽤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왜 갈아서 먹어야 되느냐, 또는 뭐 열을 가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양분의 소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갈는 과정에서 날로 먹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영양분이 있고요. 열을 가했을 때 더 그 항산화 물질의 효과가 증폭되는 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토마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거는 삶아서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생으로 먹었을 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치아 기능이 건강하고 음식을 골고루 먹을 준비가 된 사람이면 구해서 하나씩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간단하게 짧은 시간 내에 하나로 모아서 여기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내가 섭취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먹는 방법도 있다. 차갑게 생으로 갈아 먹는 게 더 좋으냐, 뜨겁게 삶은 걸 갈아 먹는 게 더 좋으냐는 명확하게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 다만 개별 성분들 중에 어떤 녀석들은 열을 가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근데 음식을 씹어서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씹어서 먹으면 갈아서 먹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갈아서 먹는 걸 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해독 주스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만약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먹었을 때랑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좋으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사 패턴에서 채소나 과일의 섭취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채소나 과일을 골고루 먹어준다면 해독 주스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챙겨 먹는 게 지속 가능한지가 않을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갈아서 부족한 상태를 해결해 주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해독 주스가 들어보니까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이어트 하겠다고 이것만 막 주구장창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실은 다이어트의 관점에서 저는 해독 주스를 처음 이 단어를 들어본 게 비만 환자랑 상담하다가 처음 들었습니다. 50대 남성이었고 확 빼가지고 왔는데 비결이 아침마다 해독 주스를 한 잔씩 마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공복에 해독 주스 한 잔을 이렇게 큰 컵으로 마셔줌으로써 섬유질도 좀 보충이 되고 장 기능도 좋아지겠지만 사실은 포만감으로 인해서 이후에 식사를 좀 적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독 주스로 하루 3끼를 먹을 수는 없고 아침 또는 저녁 같은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를 이걸 식사 대신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다이어트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 두 분이 뭐 정답은 아니죠. 사실 그런 분들이 있었고 우연히 효과가 아주 좋았고 실은 나쁜 점도 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이라는 게 탄단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종류의 해독 주스는 몸에 좋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잖아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극히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은 종류의 것들을 배가 부르려는 목적으로 계속 먹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종류의 3대 영양소는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은 빠지죠. 근데 근육이 같이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피해야겠네요. 네, 사실은 다이어트에서 핵심은 균형 있게 먹고 있는 양을 줄이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을 좀 안 먹어서 쳐내는 과정인데 그게 아니라 다 쳐내고 한 가지로만 살을 빼겠다 그러면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다이어트가 매번 유행했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종류의 다이어트를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균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침과 점심, 저녁 또는 그 공복에 많이들 드셨다고 하는데 뭐가 더 좀 좋겠다 싶은 시간대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 번 정도 먹는다면 또 언제가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처럼 이걸 한번 먹어주면 사람이 하루 3끼 중에 가장 많이 과식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때는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 대용으로 이걸 쓰는 건 좀 무리가 있고 한 점심과 저녁 사이에 이걸 한번 먹어주면 저녁 때 과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요즘에 그 해독 주스 하면 보통은 아침들 많이들 그렇게 먹고 오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번 먹어보는 것도 저녁을 내가 과식하지 않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근데 이 해독 주스가 맛없어서 안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막 케일 주스 만들어줄 때 요구르트를 넣어주니까 제가 안 먹던 케일을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식이섬유를 섭취를 안 한다면 뭐 꿀이나 뭐 요구르트 이런 걸 같이 갈아서라도 먹는 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당이니까 그래도 좀 피하는 게 좋을지. 젊고 건강한 사람이 이러한 종류의 섬유질을 보충하고 싶은데 갈아 놓으니까 맛이 없네 라고 해서 단 걸 좀 넣어보면 어떨까?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집 가족 그분이 만들어준 거 먹고 맛없다 그러니까 예상했다는 듯이 거기다 단 걸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럼 맛이 확 좋아져요. 그래서 왜 이걸로 안 먹냐 했더니 난 이걸 매일 먹어야 되는데 건강을 생각하면 당이 올라가는 걸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맛없게 먹는다. 장복할 목적인데 건강까지 챙기고 싶으면 좋은 음식은 입에 쓰니까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뭐 혈당, 혈압 같은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젊은 사람이 채소를 좀 보충해야겠어라고 하면 아니 맛있게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는 거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런 것들이 몸에 좋다라는 건 다 과학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서 나타납니다.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균형 잡힌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독 주스 같은 거는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어떤 개념으로서 적절한 에너지를 얻어서 적절하게 내 몸을 잘 쓰고 있을 때 얘가 추가가 되면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마치 얘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기존에 먹고 있던 것들을 싹 빼고 얘로만 가야 돼라고 하시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병원에 안 가려고 이걸 먹는데 다른 문제로 병원에 올 수가 있죠. 기본을 꼭 기억하시고 얘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신 다음에 실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오늘 교수님 만나러 오기 전에는 깔라만시부터 디톡스 여러 가지의 그런 방법들이 떠올랐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걸 해도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한 줄 처방전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반적인 건강 증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감량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는데 실천을 할 준비가 됐다면 뭐든지 해볼 수 있다. 예, 적어도 이런 오늘 나온 단어들이 몸에 해가 되진 않을 거니까 실천을 해볼 수는 있고요. 다만 기본에 충실하자. 적당히 움직이고 너무 과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는 전제하에 뭐 홍초나 뭐 몸에 좋은 게 좀 등장하면 한 번 정도는 내 몸에 추가적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런 유행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만 하기보다는 조금 서브의 개념으로 한번 제 몸을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